나는 그 밤이 단순한 초대로 시작되어 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 남편 준호는 항상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놓곤 했지만 그가 그 금요일 저녁에 제안한 것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준호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느긋해 보였고 나는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가 항상 나를 놀라게 했던 그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뭔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어떤 말을 꺼낼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유미,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운 톤으로 말했다. 나 믿지, 그렇지? 그럼 믿지, 왜? 나는 그의 반짝이는 눈빛 뒤에 숨겨진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면, 좀 색다른 거라고 하면 어때? 내 심장이 빨라졌다. 준호가 우리 관계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투가 더 진지하게 느껴졌다. 그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생각한 건 말이야. 우리 관계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면 어떨까 해서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민호를. 나는 눈을 깜빡이며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민호? 매주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바로 그 민호? 나와 가벼운 농담과 대화를 나누던 그 민호?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민호? 나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왜 하필 민호야, 준호? 내가 그를 믿으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네가 불편하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잠시 멍해 있었다. 준호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개방적이었지만 다른 사람, 특히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제안은 내 마음속에 안개처럼 떠돌았다. 나는 민호를 좋아했지만 어디까지나 친구로서였다. 준호가 제안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선을 넘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내 불안감을 눈치챘다. 유미, 그냥 생각만 해봐.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줬으면 해. 나는 민호와 직접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만약 준호가 그와 이 주제를 논의했다면 민호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야 했다. 우리는 지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호는 여느 때처럼 여유로워 보였다. 내가 준호와 나눈 대화를 언급했을 때 그는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준호가 그 이야기를 했어.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 결정은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어. 절대 부담 느끼지 않았으면 해. 민호의 솔직함은 나를 감동시켰다. 그는 무언가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나만큼이나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에는 나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호기심과 망설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런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이상하긴 했지만 준호가 제안한 것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민호는 거리를 유지하며 아마도 내게 공간을 주려고 한 듯했다. 한편 준호는 마치 폭탄을 던져놓고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 주말 나는 준호와 앉아 내 감정을 명확히 하고 싶었다. 그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왜 정말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단순히 내 판타지야?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보기 드문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야, 유미. 우리 관계는 정말 훌륭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같은 패턴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뭔가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너와 민호를 믿어. 그의 말에는 무언가 나를 멈춰 서게 하는 힘이 있었다. 이 경험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대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의 한계를 시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주 후반, 준호는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민호와 편안하게 이야기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날 밤은 웃음과 와인으로 가득한 편안한 분위기였다. 민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긴장해 보였고 덕분에 나는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준호는 거실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주제를 꺼내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솔직했으면 좋겠어. 그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불편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준비된 듯 보였다. 그런 다음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만약 이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면, 만약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든다면, 준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준비된 것만 바꿀 거야. 해결할 수 없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건 하지 않을 거야. 이건 모두가 같은 선상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야.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차분해졌다. 아마도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아니면 민호가 경계를 존중하는 모습 때문일지도 몰랐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나는 만약에라는 의문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쉰 뒤 대답했다. 좋아, 해보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야. 준호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솔직히 논의했다. 준호와 민호는 언제나 내가 모든 결정에 참여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언제, 어떻게 할지부터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까지 모든 것을 함께 정했다. 열린 대화 덕분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두려운 과정이 되었다. 정해진 밤이 되자 나는 이상하게도 차분한 기분이 들었다. 그 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보다 우리가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 쌓아온 신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준호와 민호는 나와 완벽히 호흡을 맞추고 있었고 그 덕분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밤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했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우리는 몇 가지 경계를 넘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준호가 옳았다.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었고 내가 두려워했던 얕은 경험도 아니었다. 그것은 취약함,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밤이 끝날 때의 분위기는 이별이나 단절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관계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호는 거실에 조금 더 머물렀고 우리는 그날 밤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언제나처럼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었다. 적어도 우리 모두 성인답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알았네. 그는 농담을 던지며 민호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했다. 이 열린 마음을 더 잘 활용해 보는 건 어때요? 저는 이걸 단순히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해요. 그의 말을 처리하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단순히 그날 밤의 일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이 독특한 경험의 파트너로서 쌓아가고 있는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왜 안 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더 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리는 기대, 경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은 내가 준호 외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민호는 그토록 존중과 진심을 담아주었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생각들도 공유하는 것이 쉽다고 느껴졌다.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두 분을 존경했어요. 민호가 고백했다. 두 분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식은 늘 저에게 영감을 줬어요. 준호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생각했죠. 다른 누구와 함께라면 난 절대 안 해. 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쩌면 다를 수도 있겠다. 준호는 친구의 말에 분명히 감동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야. 민호,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존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우리도 당신을 똑같이 존중하니까.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뭔가를 확고히 해주는 듯했다. 남아있던 긴장은 사라졌고 우리는 어느새 다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경험이 우리를 나누는 대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그날 밤 시작했던 다이내믹을 다시 탐구했지만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제 더 자신감을 가진 민호는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소소한 방식으로 참여할 방법을 찾아냈다. 준호는 언제나처럼 분위기를 조율하며 모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모든 순간이 전혀 강요된 느낌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상호작용은 동의와 웃음,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나누기 위한 짧은 대화들로 이루어졌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분명히 존재했기에 불편함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 준호는 테라스로 나가자고 제안했고 신선한 바람과 별이 빛나는 하늘이 더욱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와인 한 병을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 생각엔 우리가 오늘 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할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야. 준호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히 금기를 깨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신뢰에 관한 거지. 그리고 그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야. 민호도 동의했다. 솔직히 오늘 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걸 배운 것 같아. 이런 일을 하고도 두 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줄은 몰랐어. 우리가 밤을 마무리하기로 했을 때 작별 인사를 나누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특히 민호는 떠나기 전에 잠시 머뭇거리는 듯 보였다. 이건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의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운 모든 것 때문에요. 준호와 나는 문가에 서서 민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롭게 느껴졌다. 집 안으로 돌아오자 준호는 나를 가까이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난 네가 특별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하지만 오늘 넌 내가 절대 잊지 못할 무언가를 보여줬어. 민호가 떠난 후 준호와 나는 거실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둘 다 많은 사람들에게 넘을 수 없는 선이라 여겨질 경계를 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집 안에 흐르는 평화로운 분위기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해냈음을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우리 관계를 바꿀까? 나는 침묵을 깨며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닐 거야. 오히려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 이번 경험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일이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되새겼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우리가 한 일은 대담했지만 그것이 남긴 감정적 영향은 신체적 요소를 훨씬 넘어섰다. 이미 단단했던 우리의 기반이 더 강해졌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날 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강조하며 무엇보다 모두가 존중받고 편안하게 느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준호는 따뜻한 감사의 말을 전했고 나도 같은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민호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그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준호와 내가 서로에게 가진 신뢰의 연장선이 된 듯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반복될 필요는 없다는 묵시적인 이해가 있었다. 그것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몇 주 후 세 사람이 함께하는 편안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상징적이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가져왔다. 그것은 작은 액자에 담긴 문구로 한국어로는 진정한 연결은 진실성에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것을 길을 걷다 발견하고 즉시 우리를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문구가 제가 두 분에 대해 느끼는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눈 경험을요. 민호는 감사로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선물은 우리 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았다. 액자를 볼 때마다 나는 단순히 그 밤을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되새겼다. 준호와 나는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 대화를 이어갔다.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기반인지에 대해.
어느 조용한 밤 준호는 마치 회상하듯 다시 그 주제를 꺼냈다. 그날 밤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게 뭔지 알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도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 드문 일이야, 유미.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동의했다. 맞아.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준 것 같아. 이건 단순히 금기를 깨거나 새로운 걸 시도한 게 아니었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연결된 거였지. 그 경험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계속 성장했다. 민호와의 경험은 단순히 반복되지 않을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몇 주가 지나고 삶은 평소처럼 흘러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남겼다. 민호는 여전히 가까운 친구로 남아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다이나믹은 미묘하게 변했다. 준호와 나는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된 느낌이었고 민호는 존중의 거리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민호의 말과 표정 속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비 오는 어느 밤, 준호는 민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민호는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우리는 동의했다. 민호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과 결심이 엿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집에 도착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준호와 나는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은 저에게 특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오랫동안 무시하려 했던 것을 떠올리게 했어요.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준호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들었다. 민호는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여러 장의 종이 중 첫 번째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이었다. 민호는 훨씬 젊어 보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의 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항상 두 분을 사랑했어요. 그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친구로서가 아니었어요. 이 감정을 숨기려고 애썼고 외면하려 했지만 그날 밤이 그것을 확인시켜줬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요. 저는 두 분을 단순히 친구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침묵이 방을 가득 채우며 폭풍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그는 생각에 잠긴 듯했다. 잠시 동안 이것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 두려웠다. 민호,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네가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뭔가 다르다는 건 항상 느꼈어. 하지만 내가 그걸 억지로 알아내려 하거나 꺼내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이 무게를 안고 살 수가 없었어요.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해져야 했어요. 그게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제 의도는 절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했어요. 길고 긴 침묵이 이어진 후 준호는 손을 뻗어 민호의 어깨에 올렸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지, 민호.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야 할 문제야. 네가 어떤 기분인지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네가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나는 한편으로 여전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호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우리의 우정이 이전처럼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가 떠난 후 준호와 나는 몇 시간 동안 앉아 그의 고백이 미친 영향을 이야기했다. 화나거나 상처받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고 싶을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호는 거리를 두었다. 아마도 우리에게 공간을 주거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준호와 나는 이 시간을 사용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졌다. 이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약 한 달 후 민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이 우리가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사진은 이제 우리 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복잡했던 순간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정직과 신뢰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다. 그리고 민호가 멀어진 채로 준호와 나는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갔다.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단단히 연결된 채로 민호의 고백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그것이 우정이든 파트너십이든 이란 때로는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진실을 직면할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